자, 오늘 이제 대학 그 원문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33페이지죠. 번역본 가지신 분들은 뒤쪽으로 보세요. 이제 소주를 봐야 되니까 앞에 번역본으로 보시면은 따라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서문은 나중에 대학 장구를 다 읽고 나서 보기로 하고 원문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대학 장구 대전이라. 대학은 얘기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편명이고, 대학 장구는 주자가 지은 책이고, 대전은 명나라 영락제 때 주자학파의 대학설을 모아놓은 책, 즉 영락대전이죠. 그래서 대학 장구 대전 그럴 때 대전은 영락대전입니다. 그 대학 장구 대전 밑에 보면은 대는 구움 태요 금독 여자라 이런 말이 있죠. 소주로. 대는 구움 태라. 이 대자는 옛날에는 태로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학 장구 대전이 아니고 태학 장구 대전이죠. 그래서 이 태학은 책 이름이 아니고 학교 이름입니다. 근데 금독 여자라. 지금은 옛날에는 태로 읽었는데 지금은 여자로 읽어라. 여자로 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여자라는 거는 본문에서 본래의 음과 같이 읽어라 이 소리입니다. 본래 음. 여기 이 대의 본래 음은 이제 대죠, 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로 읽지 말고 대로 읽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정자왈. 대학은 공시지 요서의 초학 입덕 지문야니 어금의 가견 고인 위학 차제자는 동네 차편지존이요 이 논맹이 차지하니 학자 필유시 학은이면 즉 서호기 불차이라. 자, 정자왈. 이 정자는 우리나라 조선 후기 경학자였던 호산 박문호라는 분의 그 책을 보니까 정자가 두 분이죠. 형인 정명도와 동생인 정이천이 있는데 호산 박문호 선생은 이 정자는 형님인 정명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그 정자는 정자라고 할 때 자는 그 소주에 보면요 신한진시왈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후학 종사 선유 지칭이라 이런 말이 있죠. 내는 바로죠. 바로 뭐가 자라는 글자는 바로 후학들이 종사나 선유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옮기면은 뭐 선생님, 사부님 이 정도 되겠죠. 보통은 정자왈 이러는데 가끔씩 이렇게 위에 자자를 한 자 더 얹기도 합니다. 뭐 선생님, 정선생님 이 정도 되겠죠. 자, 정자왈. 대학은 공시지유서의 초학 입덕지문야라. 대학은 공시지유서, 공시는 공자겠죠. 공자가 남겨놓으신 책으로서 초학 입덕지문야라. 이 초학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어린애가 처음 공부하는 어린애들, 그것도 초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초학이 아니죠. 8살 난 어린애들이 처음 공부하는 책은 주자에 의하면 그건 소학이에요. 옛날에 이런 책도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자가 여러 경전에서 글들을 끌어모아서 책을 만들죠. 소학이라는 책을.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면은 태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배우는데 여기서 초학은 바로 성인, 즉 큰 대자 사람인자 대인이죠. 대인 초학입니다. 대인지 초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 초학이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성인의 그 격에 맞는 학문을 배우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초학 입덕지문이라. 초학이 덕에 들어가는 문호이다. 문이다. 대학은 공자가 남기신 책인데 초학이 덕에 들어가는 문호이다. 어금, 지금의 가견, 가는 뭐뭐 할 수 있다. 견은 보다니까 볼 수 있다. 고인 위학 차제자는 위학 차제 그럴 때 차제는 차례입니다. 지금의 옛사람들이 학문하는 차례를 볼 수 있는 것은 동네 차편지존이요. 오직 힘입을 냈자. 뭐에 힘입어요? 이 편이 존재하는데 힘입은 것이고, 이 편은 대학이죠. 그죠? 논맹이 차지하니 논어맹자는 다음이니. 학자, 여기서 학자는 오늘날 학자라고 할 때의 학자랑 글자가 똑같지만은 오늘날의 학자는 학문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학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배우는 자, 학생입니다. 학생. 학자는 배우는 자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학자라 하지 말고 배우는 자라고 해석하세요. 배우는 자는 필유시학원이면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배워 들어간다면, 배운다면, 여기서 이라는 거는 대학을 받는 지시대명사죠. 대학으로 말미암아 배워 들어간다면 서호기불차이라. 서호는 거의 뭐뭐하다. 기불차, 어긋날 차, 거의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지금부터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쭉 나가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경 1장까지 이제 한 단락인데, 이 책으로는 59페이지인데 경 1장이고, 이 경 1장 뒤로 전 10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경 1장 전 10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 거는 바로 주자가 했다고 했죠. 그 이전에 이렇게 구분 안 했습니다. 주자가 했는데, 경 1장은 공자가 한 말을 공자의 수제자인 증자가 기술한 것이고, 경 1장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전 10장은 증자가 이 경 1장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그 제자들이 받아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 1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삼강령 8조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강령 8조목. 삼강령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고 8조목 경물치지 성리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죠. 요것에 대한 이야기고, 전 10장은 바로 이 삼강령 8조목을 각 항목별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학의 제일 첫 내용은 바로 삼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친민인데 주자는 이걸 새로운 신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장구를 하니까 신으로 읽죠.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대학의 도는 제 있다. 어디에? 명. 요 명은 밝히다라는 동사입니다. 명덕은 명사죠. 명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 친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제 지어지선, 지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그래서 이게 삼강령입니다. 명덕, 신민, 지어지선. 그래서 원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간단히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줄을 한번 읽어보죠. 명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명덕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덕. 우리가 뭐 그 사람 덕이 있다, 그 사람 덕을 참 많이 쌓아서 참 덕성스럽게 생겼다, 그때 이 덕자죠. 이 덕에 대한 정의는 아주 많은데, 중국의 그 자전의 한 종인 광아라는 책에 보면은 주자도 그 정의를 따왔는데, 덕은 덕야라 그랬어요. 얻을 덕. 덕이라 그랬어요. 덕이라 그랬고, 이 덕에 대해서 주자가
그러니까 덕에 대해서 주자가 이렇게 쭉 풀이를 해놓은 게 대학에도 있고 논어에도 있는데, 일단 이 대학에서는 잠시 뒤에 할 것입니다만은 명덕을 풀이하면서 인지, 소득, 호천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주자가 논어에서는 뭐라고 또 풀이했냐 하면은 이렇게 풀이했어요. 행도이, 유, 득, 심, 이렇게 풀이했거든요. 자, 덕은 덕이라고 풀이하고 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이했는데, 여기서 덕 다 있죠, 그죠?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랬습니다. 인지, 소득, 호천이 허령불매하여 이구, 중리, 응, 만사자야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앞구절만 따왔는데요.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 그건 뭐냐 하면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선천적인 거죠. 선천적. 뭐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여하간 태어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행도의 유득의심이라는 거는 도를 행하고서 마음에 얻음이 있는 것. 요건 뭡니까? 도를 행하고 나서 마음에 얻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약간 위의 것에 비해 갖고 뭐 전혀 동떨어진 건 아닌데 약간 실천적, 그런 의미에서 후천적, 약간 실천적인 개념이죠. 진리를 행하고 나서 마음에 얻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참 덕성스럽다, 덕이 많다, 덕 있게 생겼다 라고 할 때는 아마 이런 덕이겠고, 그 사람 참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럴 때는 이 덕이겠죠. 그렇지만 이 덕과 이 덕이 구분은 되지만 또 어찌 보면 또 통하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 덕자하고 덕자의 그 고자 중에 이런 자가 있죠. 그죠? 이 직심덕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전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겠죠. 요거는 갈행자죠. 요거는 뭡니까? 직심이요. 직심. 정직한 마음, 곧은 마음.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곧은 마음, 이거겠죠. 그런 곧은 마음으로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위, 이거겠죠. 그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개념이에요. 덕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명덕이라고 해서 앞에 밝을 명자를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덕은 어느 덕에 가깝냐 하면은 이것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어떤 것, 그런 거죠. 그런데 주자 설명에 의하면은 이러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 태어나는 이런 선천적인 어떤 것은 허령불매하다 그랬어요. 뭐 주에 나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물질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고 비어있고, 추상적으로 비어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영명하면서 어둡지 아니하고 구중리응만사, 그 안에는 묻이치가 갖추어져 있대요. 유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인이예지겠죠. 묻이치는 이 명덕 안에 그런 게 갖춰져 있대요. 그리고 이응만사자, 그리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 이게 명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자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면서 명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명덕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내면이 환하고 밝은 뭔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뭐 세파에 찌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거울에 때가 끼듯이 명덕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명덕이 가려져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제일 첫 번째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제일 첫 번째 성인이 되어서 하는 공부가 뭐냐 하면은 자기 내면에 끼어 있는 때를 이렇게 지우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타고 태어난 이 명덕을 어떻게 해요? 밝히는 게 성인으로서 하는 공부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하는 건 주자 이야기입니다. 왕양명은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자기 내면의 어떤 밝은 본성으로서의 빛, 뭐 그런 명덕을 환하게 밝혔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신민이라고 했죠. 신민. 여기 이제 친자인데, 주자는 이걸 새로울 신으로 읽었다 그랬습니다. 새로울 신. 이 민은 뭐냐 하면은 사람인이에요. 타인이야. 어떤 타인? 역시 명덕을 밝히지 못하고 마음에 때가 꽉 끼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명명덕하게끔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중한 선천적인 뭔가를 밝혔으면 내 혼자 행복에 겨우 살다가 죽지 말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 좀 불쌍히 봐서 그 사람들도 명덕을 밝혀가지고 같이 좀 잘 살게끔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지어지선이죠. 그래서 지선에 머무른다 라고 할 때 이 지선은 명명덕한 나와 그렇지 못한 그 사람들을 명명덕하게끔 해줘서 명명덕하게 된 사람들이 동시에 지극히 선한 어떤 경지에서 머무르는 상태. 이게 지어지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남의 인격도 완성시켜주고 나와 남이 동시에 고도로 완성된 인격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 이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는 공부의 첫 단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계략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주자의 주와 대전의 소주를 보면서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